건강하고 행복한 소시의 금요일 아침 첫 영상 되겠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엄청난 이야기들 항상 엄청나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 얘기가 고루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그만큼 임영웅님의 소식을 3년 가까이 전달하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다라는 이야기가 입에 붙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내가 대단한 가수를 항상 리뷰하고 소개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런 엄청난 가수의 첫 번째 이야기, 어제 보니까 기사에서도 임영웅님과 관련된 내용들이 정말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어제 공개됐던 세 번째 선공개 영상이죠. 아마 금요일 오늘도 변함없이 네 번째 영상이 공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여기 보니까 K리그 10년 만에 시즌 200만 관중을 넘어설까라는 기사까지 함께 올라와 있는 게 보입니다. 임영웅님의 시축 행사가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면서 결국 K리그의 10년 만에 역대 최대 시즌 관중 기록까지 넘어서냐 안 넘어서냐, 이 기로에 놓여 있을 만큼 임영웅님의 시축 파워가 굉장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번 마이 리틀 히어로에 대한 기대치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칼럼 기사가 올라왔어요. 양구 외손자 임영웅 일상 이야기 최초 대방출. 가슴이 두근두근 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 방영이 불과 오늘 하루만 지나면 드디어 내일 방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임영웅님의 첫 방송기, 앞서 공개된 티저를 통해서 평소에 접하기 어려웠던 다채로운 임영웅의 진짜 성격을 공개하게 되어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진짜 임영웅의 하루 일과와 진가들을 솔직 담백한 화면으로 그려내 팬들의 이목을 끌게 된다라고 나타나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임영웅님의 이번 마이 리틀 히어로 기대치가 높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둘 공개되는 선공개 영상들을 쭉 살펴보면, 임영웅님 이번 마이 리틀 히어로 규모도 규모고 내용도 내용이고 영웅시대 분들만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조차 많은 공감대를 형성시키면서 정말 슈퍼스타로서의 이 모든 밑바탕이 완성되는 순간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마저 드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제 소개를 해드렸던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또 한 번 기사로 올라왔죠. 자, 노지훈 씨가 미스터 트로트에서 있었던 이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임영웅님의 이 사랑은 늘 도망가를 통해서 복수를 하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어제 박서진 군도 등장했었던 이 미스터 트로트의 스피노프 방송이죠. 바로 미스터 로또에서 임영웅님의 노래를 열창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부른 사랑은 늘 도망가 노래와는 또 다른 느낌을 줄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 설명을 쭉 드렸듯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가 비록 TV조선의 방송 프로그램이기는 하지만 어찌됐건 이 노래가 열창되는 이 대목 자체가 지금의 우리 가수님이, 우리 슈퍼스타가 얼마나 그 위상이 대단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런 팬 레터도 공개가 됐어요. 서로 믿고 사랑하고 응원하는 임영웅, 영웅시대는 바로 가족입니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임영웅님의 33번째 생일 6월 16일을 맞아 아주 오랜만에 러브레터를 쓰게 되었네요. 결혼 전 지금의 남편과 연애 시절에 썼던 러브레터 이후 어언 28년 만에 써보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영웅님께 쓰는 편지라 그런지 쓰기 전부터 마음 저 깊은 곳에서부터 기분 좋은 설레임이 살랑살랑 피어오르니 이 또한 행복합니다. 제가 TV에서 처음 본 영웅님의 이 모습은 나랑 같은 임신해 라고 합니다. 같은 성씨에 임영웅님과 가족이 되는 것 마냥 너무나 반가웠고, 그 뒤로부터 임영웅님의 노래하는 모습에 홀딱 빠져 이틀 밤을 새워 지난 모든 영상을 보면서 내 마음의 원픽으로 접수를 했답니다. 학창시절 잠깐 좋아했던 가수의 사진이나 책받침들을 모았던 나름 소소한 덕질 이후로 이토록 자타가 놀라는 덕질다운 덕질을 하게 된 건 바로 임영웅님이 처음입니다.
하루를 임영웅님으로 시작해서 임영웅님으로 마무리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나 자신에게 놀라듯 주위에서도 제가 이럴 줄 몰랐다라는 말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영웅님을 좋아하는 영신님들의 사연을 보면 각자가 힘들고 아픈 상황에서 영웅님의 노래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삶의 활력을 찾았다고 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어쩜 저는 그분들께 비했을 땐 너무나 아주 소소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도 영웅님의 노래는 저의 삶의 일부가 되었다라는 것이 큰 변화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수의 콘서트를 가게 된 것도 영웅님의 콘서트가 처음입니다. 인천 콘서트, 서울 콘서트, 앵콜 콘서트까지. 이쯤에서 살짝 고백할 게 있는데요. 영웅님이 늘상 우리 영시들에게 전하는 시그니처 건행을 실천하지 못하고 올 3월 초에 건강검진을 받다 발견한 암진단. 체격은 작고 말랐어도 감기도 잘 안 걸리고 크게 아파본 적 없던 제가 암진단을 받다니. 암진단 소식에 너무 놀라서 큰 대학병원에 가 재차 확인한 결과 암이 확실하다고 하여 그 이후로 수술을 앞두고 필요한 여러 검사들을 받았고 드디어 5월 3일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이라곤 아이들을 낳을 때 제왕절개했던 것이 가장 큰 수술이었는데 50평생을 교회, 가정, 직장만 다니던 내가 어느 날부터 임영웅이라는 가수한테 빠져 살고 있다고 하느님께서 버려주신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 이제부턴 영웅님을 그만 좋아해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나름 열심히 활동하던 공카 활동도 2달 정도 쉬고 영웅님들의 소식들도 일부러 접하지 않으려고 나름 애를 써봤는데 카페 영신님들의 안부 쪽지가 계속 오고 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 예고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니 도저히 모른 척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수술은 잘 되었고 6월 방사선 치료를 앞두고 있지만 남은 치료도 영웅님의 노래를 들으며 잘 이겨낼 거라 생각합니다. 스스로 생각해보니 아마도 저에게도 사연 있는 다른 영신님들처럼 잠시 아픔의 시간을 주신 건 영웅님의 노래가 간절한 많은 영신님들의 마음을 함께 공감해봐라 라는 뜻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결론은 나는 임영웅을 계속 좋아할 거다. 공카에도 다시 출석하여 많은 영신님들께 저의 소식을 전해드리니 가족 같은 마음으로 반갑게 맞아주셔서 다시 한번 영웅님으로 맺어진 가족분들의 응원을 받고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라고 적혀져 있네요. 야, 참 암진단 받으셔서 너무너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오히려 임영웅님의 33번째 생일을 축하해 주시고 또 마이 리틀 히어로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가수가 바로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었습니다. 뭐 제 이야기가 닿을진 모르겠지만 이 영신님 정말 방사선 치료까지 잘 끝내셔서 정말 더 건강해지실 수 있도록 오히려 임영웅님을 좋아하면서 암을 빨리 발견하게 돼서 오히려 조기에 치료하게 되어 오래오래 건강하실 수 있기를 개인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 수호천사님들도 이분에게 이야기가 닿을진 모르겠지만 건강 회복을 기원하는 응원 댓글 남겨주시면 혹시 모르죠? 또 이분에게 전달이 될지. 자, 더불어서 제가 한 가지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임영웅님의 리허설 무대 영상인데요. 이게 또 팬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많이 보여드리면 임영웅의 이 귀한 목소리가 너무 나가니까 제가 살짝은 이렇게 멈춰두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되게 정확하게 무슨 무대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큰 무대에서 임영웅님이 이 전통가요 노래를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떤 노래의 제목인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고 이게 어떤 무대인지도 아직 알 길은 없는데 이게 예전에 촬영됐었던 영상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팬분에 의해서 촬영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요즘 모습 같기도 하고 예전 모습 같기도 하고 근데 이 머리 스타일을 놓고 봤을 때는
무명 시절 때는 완가농의 모습을 많이 했었던 임영웅님이기 때문에 이게 혹시 KBS 단독쇼 때 뭐 준비하던 리허설 무대였는지 100% 길이 없습니다. 혹시 이게 어떤 무대인지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소천사님이 한 분 계신다면 소식에 또 댓글을 남겨주시면 많은 영웅시대 분들에게 또 의미 있는 영상 모습이 되지 않을까. 뭐 어떤 분은 이게 가요 무대의 녹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뭐 100%인지 몰라서 저도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리허설 무대를 보니 임영웅님의 2집 앨범 콘서트에 대한 기대, 2집 앨범 발매에 대한 기대가 더욱더 커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임영웅님의 위상을 좀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이와 더불어서 이런 기사도 올라왔어요. 욜드를 아시나요? 시니어 마케팅이 뜬다. 바로 우리 수호천사님들 같은 영웅시대 분들의 나이대 분들을 딱 타겟팅으로 삼는 마케팅이 대세다라는 겁니다. 블루오션이라고 해서 레드오션은 시장이 굉장히 포화되어 있는 상태를 레드오션이라고 하죠. 블루오션은 그만큼 좀 포화가 되어 있지 않은 이제 막 발굴된 새로운 시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보니까 2030년에 도래하면요 50세 이상의 인구가 우리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그러니 앞으로 이 실버 산업, 시니어 세대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 마케팅이 얼마나 막강해지겠습니까? 그 시장 규모가 168조 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이 실버 산업의 세대인 시니어 세대분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탑급 스타라는 겁니다.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정수기만 해도 방탄소년단이 임영웅님과 경쟁한다고 했지만 방탄소년단의 수장인 하이브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인 방시혁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임영웅을 방탄소년단이 이길 수가 없구나. 왜냐? 바로 이 실버 산업의 파워 때문입니다. 근데 이 실버 산업 시장 규모가요, 무려 168조 원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욜드족이 가장 좋아하는 중장년층의 대세 가수는 바로 임영웅님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딱 나와 있잖아요. 거대 팬덤의 형성, 멜론 인기곡 투표에서조차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치로 임영웅님의 영웅시대 분들이 압도적으로 결집력 있는 팬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중년 아이돌 임영웅의 팬덤이 방탄소년단 팬덤 아미를 이겼다. 지난해 멜론의 인기곡 투표 최애 수록곡 대전에서 임영웅이 97만 표를 받으면서 41만 표 차이로 압승을 한 이력이 있다. 그만큼 구매력과 결집력을 갖춘 중년 팬층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임영웅님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앞으로 이 시니어 세대를 사로잡기 위한 열풍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시니어 세대분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가수가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많은 광고주들의 러브콜이 지금도 쏟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쏟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 시니어 세대분들의 광고 시장 규모가 168조 원이 될 거라는 거. 그 엄청난 금액의 한중심에 우리 임영웅님이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뜻깊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죠. 제가 그 내용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5천만 원에 스타 2명밖에 없다. 트롯 전성시대의 빛과 그림자라는 기사가 오늘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임영웅님과 송가인씨 그리고 안성훈씨까지 함께 거론이 되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한번 쭉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트롯 시장이 커졌다고 해도 그 혜택은 특정 가수에게만 돌아갑니다. 한 트롯 가수 제작자의 하소연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고 무명에서 단번에 스타로 발돋움한 가수들도 여럿 탄생했다. 트롯 전성기라는 수식어는 지금도 유효하지만 서름을 걷는 이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트롯 전성기라는 수식어가 있음에도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하고 부자인 사람은 더욱 부자가 되는 이 극심한 격차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는 거죠. 최근 가수 혜수 씨의 이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무명으로서 겪었을 어려움이 조명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은 조금 더 후반부에 말씀드릴 건데 어찌됐건 쭉 내려보면 이 길었던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도 이제는 해당 지역을 주 무대로 활동하고 있었던 소위 지역 가수들, 그리고 인지도를 쌓아 올리기 시작한 신인 및 중고 신인들의 이 무대가 여지가 있어 왔지만 요즘은 그 여지마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수 몇 명이 기회를 독식하고 있고 인기 가수들의 몸값은 크게 상승했지만 축제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자치단체장들 역시 투표로 선출이 되다 보니 공연 기획을 담당하는 팀 역시 표심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인기 가수들 섭외에 집중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무슨 말이냐면 축제의 예산은 매번 한정되어 있는데 이 축제 예산을 정하는 자치단체장들, 이 단체장들 자체가 투표로 선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투표로 선출될 수 있기 위해서 이 동네의 주민들의 마음을 잘 이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공연 기획을 담당하는 팀 역시 이 표심을 얻을 수 있는 인기 가수들 섭외에 집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 이 도봉구 지역에서는요, 오는 7월 출범 50주년과 구청장 민선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역 행사를 준비하는데 오디션 프로그램 상위 입상자 2명만 섭외하는데도 5천만 원이 넘는 출연료가 책정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인 가수와 무명 가수들의 이름은 들이밀 틈조차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려보니까 이 미스터 트롯 이후로 정말 무명 가수였던 몇몇 가수들이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면서 이 트롯 자체가 많은 주목을 받았죠. 방송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고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국민 가수라고 불리우며 방송가를 휩쓸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무명 시절 역시 길었다라고 말을 하죠. 송가인 씨 역시 설 무대가 없어 비녀를 직접 만들어 팔며 생계를 유지했다는 얘기. 임영웅님의 데뷔 초 군고구마 장사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던 이야기. 안성우 씨가 부모님이 운영하는 주먹밥집을 도우며 미스터 트롯 원만이 아니라 투까지 재도전한 이야기. 이렇듯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세 사람 모두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결국 1등을 차지하며 그야말로 인생 역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무명 가수들에게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희망의 아이콘으로 떠올랐지만 문제는 트롯 가수의 성공 자체가 이제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아니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문제점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주목받는 가수들은 한정적이고 그 한정적인 가수들만이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주목받은 가수들의 몸값이 크게 상승했는데 지역 행사장에서 무명 가수들은 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인지도를 확보한 가수들은 500에서 800만 원 정도의 이 행사료를 받는데 인기 가수들의 경우는 수천만 원이 훌쩍 넘어가고 있다라고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기획사의 본부장은 인기 가수의 1,000만 원 이상 높아진 개런티를 맞춰주기 위해 무명 가수들은 낮은 가격에도 행사에 초대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 활동하던 가수의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요.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 행사 뛰고 있나요? 뛰고 있지 않습니다. 임영웅님의 몸값은요. 수천만 원이 아니라 억 단위. 그 억 단위조차 국가급의 행사가 아니면 초대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다. 근데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물고기 뮤직 소속사 자체가 이미 이 자체가 금전적으로 돈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그런 행사보다는 의미 깊고 어려운 사람들 위로를 줄 수 있는 자리, 뜻깊은 자리가 아니면 아예 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최근 임영웅님이 시축 행사 때는 오히려 자신이 사비를 들이면서 시축 행사에 참여를 했죠. 그런데 임영웅님이 만약 행사를 돈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몇몇 인기 가수들이 독식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임영웅님이 트로트 행사를 전국적으로 돈다? 그들조차 자리를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지금 이 기사의 난제는 그거예요. 몇몇 스타들만이 엄청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고 무명 가수들이 어려워지고 있다. 임영웅님의 행사를 뛰지 않는 또 다른 이유에는 전 이런 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임영웅님이라고 행사를 뛰어서 큰 돈을 번다라는 걸 모를까요? 장윤정님이 하루의 행사 비용으로 수억 원의 매출,
비용을 올렸다라는 건 유명한 일화입니다. 한때 수십억, 수백억을 현찰로 벌었다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하죠. 임영웅님이라고 그런 돈에 대한 관심 없겠습니까? 하지만 만약 자신이 행사를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한다면 아마 정말 많은 가수들이, 지금보다도 더 많은 가수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조차 임영웅님의 무명 시절을 겪었던 자신의 마음에서 비추어 봤을 때 원하지 않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뜻깊은 마음까지도 내포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많은 무명 가수들이 그래서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고, 여기에 대해 앞에 말씀드렸던 가수 혜수씨 역시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내용을 한 번 더 좀 짚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이미 장례식까지 끝이 났지만 이 혜수씨의 비보가 결국 트로트 하면 굶진 않는다? 행사비 100만 원도 어렵다. 외화 내빈의 가속이라고 하는 이 뉴스의 기사 타이틀처럼 생활고 때문이었을까요? 그 원인에 대한 안타까운 이야기를 조금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트로트 가수들은 늘었는데 파이는 그대로예요. 오히려 경쟁만 더 치열해졌죠. 결국 트로트 가수들의 숫자는 늘었지만 이들을 찾아서 금액을 지불하게 되는 많은 행사장에서의 숫자는 한정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경쟁이 치열해졌다라고 해요. 요즘 방송가를 보면 트로트를 전면에 내세운 프로그램들이 한두 개가 아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TV조선,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등을 통해 송가인, 임영웅 등 거물급 트로트 스타가 탄생하면서 트로트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통용됐다. 유례없는 트로트 전성시대가 열렸다. 그러나 눈부신 트로트 시장의 성장 속에서 한 젊은 트로트 가수가 세상을 등졌다. 트로트 가수 혜수, 본명은 김아라. 지난 12일 숙소에서 안타깝게 발견이 되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혜수가 직접 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를 발견했고 안타까운 선택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가수 혜수 씨는 이 장윤정 씨와도 굉장한 인연이 깊었다라고 이렇게 사진이 함께 공개가 되고 있어요. 내용을 쭉 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혜수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에서 판소리를 전공한 재원으로 지난 2019년 11월 미니 1집 내 인생 내가로 데뷔를 했다. 장윤정의 수지자로 불리며 예능에서도 얼굴을 알렸다. 심지어 스포츠서울, 엔터TV, LG 헬로비전, 장윤정의 도장 깨기를 비롯해 KBS2, 사장님기는 당나귀기, 부르의 명곡 등에서 장윤정과 함께 방송에 출연하며 밝은 모습을 보여왔던 터라 그 충격은 더욱 컸다. 혜수의 비보를 접한 후 장윤정은 너무나 사랑한 혜수와 아픈 이별을 했다. 제 둥지 안에서 사랑받고 상처 치유하고 멋있게 날갯짓해서 날아가길 바라는 어미새의 마음으로 품었었는데 놓쳐버렸다.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였다. 이렇게 아픈 이별을 하려고 그렇게 사랑스럽게 굴었나 보다라며 고인을 애도했습니다. 실제로 제 앞선 영상에 가수 혜수에 대한 이야기를 올렸을 때 많은 분들이 방송에서 많이 봤고 성격이 너무 좋았는데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겼다라는 게 믿겨지지 않는다라는 댓글들이 실제로도 많이 달렸습니다. 치열한 트로트 시장에서 든든한 선배의 지원 속에 꽃길만 걸을 것 같았던 고인의 갑작스러운 사태에 대하여 트로트 업계의 명과 암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라고 말을 합니다. 보니까 예전에 이 가수 혜수가 방송에 등장해서 자신의 또래들이 트로트 가수를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정통 트로트와 아이돌 음악 사이에 간극과 외로움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쭉 내려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트로트 하면 굶어 죽진 않는다? 업계에서는 이미 옛말이 되었다. 그 이유는 지자체 행사가 주 수입원인 트로트 업계는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 지난 3년간 긴 보릿고개를 보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각종 축제와 행사가 주를 이으며 트로트 가수에 대한 수요도 부쩍 늘었다는 시선이 많아졌다. 최근 본지와 인터뷰한 트로트 가수 지원이는 일주일에 4일에서 5일 정도는 지방에서 행사 무대에 서고 있다. 코로나 이전에는 한 달에 70개에서 80개의 스케줄을 띄웠다라고 말했다. 가수 홍진영 역시 최근 방송된 TV조선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에 출연하여 전성기 때 하루 행사를 8개나 소화한 적이 있다라고 말해 놀라움을 안기기도 했다.
이렇듯 트로트 가수들이 오를 수 있는 무대가 늘어나면서 아이돌 그룹 활동을 하다가 트로트 가수로 전향하거나 아예 10대 때부터 트로트 가수를 꿈꾸는 이들도 많아졌다. 트로트를 하면 굶어 죽진 않는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그러나 정작 업계의 관계자들은 이 같은 말에 고개를 저었다라고 합니다. 보니까 가수 진성씨, 장윤정씨 등 각종 콘서트와 행사장을 활발하게 누비고 있는 이런 자료 사진들이 보입니다. 그런데도 왜 옛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쭉 내려보니 트로트 신드롬은 일부 스타 가수에만 국한된 현상이라는 것이다. 행사는 늘었지만 무명 가수의 처우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상당수가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 트로트 매니지먼트 대표는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이 생기면서 트로트의 판도가 확 바뀌었다. 트로트라는 장르가 더 대중적인 사랑을 받는 건 부인할 수 없지만 빈익빈 부익부는 그대로다. 버는 사람만 벌고 못 버는 사람은 못 번다는 얘기입니다. 지자체 행사에서 소위 탑급이 2,500에서 3,000만 원의 행사비를 받는다면 그 외 무명 가수들은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선이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몸값이 아무리 비싸도 2,000원, 송가인 등 오디션으로 이미 유명해진 트로트 가수를 부르게 되면 버스를 대절해서 400에서 500명의 팬들을 동원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도 결국 무명 가수 여럿을 부르느니 탑급 한 명을 부르는 게 오히려 남는 장사다. 결국 오히려 가수들의 설 자리는 더욱 없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에는 여러 명의 무명 가수들을 부를 바에는 한 명의 가수들을 부르는 게 오히려 행사의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행사비가 수입 대부분인 구조, 부업은 필수다. 이미 탑스타 반열에 오른 트로트 가수들 역시 과거 무명 시절 생활고를 겪은 일화가 드물지 않다. 걸어다니는 중소기업 장윤정 역시 무명 시절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소금물로 끓인 라면으로 사흘을 버텼다라는 일화를 고백한 적이 있다. 또 지난 2009년 당신이 최고야로 인기를 얻은 트로트 가수 이창용이 자택에서 역시 세상을 떠난 채 발견되며 트로트 가수의 생활고 문제가 다시금 부각되기도 했다. 향년 38세로 세상을 등지기에는 너무 젊은 나이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트로트 가수들의 생활고에 대한 실체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트로트의 판 자체는 거대해졌지만 지자체 행사가 크게 늘어나지 않아 무대는 더욱 한정되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또 다른 유명 트로트 가수 관계자 측은 유명 가수들의 몸값은 높아지는데 지명도가 없으면 100만 원도 받기가 어렵다. 미스터 트롯, 불타는 트롯맨 등 오디션으로 스타들이 연이어 나오면서 오히려 탑급이었던 가수들의 행사의 숫자도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되었다. 파이 자체가 커진 게 아니라 같은 파이를 나눠 먹는 격이다라고 꼬집었어요. 쉽게 말해서 스타들은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을 불러줄 수 있는 행사 지자체, 즉 이들을 불러서 지불할 광고비의 단가와 총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존에 10명이 나눠서 먹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100명으로 늘어버렸다라는 셈이 된 거죠. 결국 트로트 시장의 외화 내빈이 계속되어 가면서 대부분의 트로트 가수들이 사업, 식당, 막노동까지 부업은 거의 필수적이다라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트로트 제작사 관계자는 트로트 가수는 아이돌처럼 앨범이나 굿즈 판매가 아닌 오로지 행사비로 먹고 살기 때문에 당장 사무실의 임대료, 차량 유지비, 의상비 등이 걱정이 된다. 지명도를 올리기 위해서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갔다가 떨어지게 되면 앨범 제작비가 없어 가수 활동을 접는 경우도 비일비재할 만큼 안타까운 경우가 참 많다라고 털어놓습니다. 수많은 가수들이 등장하는 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결국 소수의 10명도 채 되지 않는 6, 7명의 사람들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러니 수백, 수천 명이 지원했으니 이 탈락한 사람들은 결국 힘든 현실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하여 아티스트 임영웅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등장을 합니다. 트로트 업계의 정통한 한 대표는 행사는 1년에 10,000개가 넘지만 각 행사마다 무대에 서는 건 5팀 정도다. 많아야 10팀이다. 내년에도 트로트 오디션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못 벌고 투잡을 뛰는
다른 직업까지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투잡을 뛰는 경우도 너무나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트로트의 붐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려면 인재 발굴에만 힘쓸 것이 아니라 생활고를 걱정해야 하는 트로트 가수들의 수입을 보장하고 안정화하는 이런 노력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합니다. 최근 미스터트로트 참가자들과 함께한 기자간담회에서 장윤정 씨는 빨리 가려면 선배들과 가고 길게 가려면 후배들과 가라라고 말하더라. 새로운 트로트 후배 발굴에 앞으로도 힘쓰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친 바가 있다. 어디나 명과 암은 늘 공존한다. 트로트의 화려한 이면만 볼 것이 아니라 풍요 속의 빈곤, 그 속에서 쓰러져 버린 혹은 쓰러지고 있는 수많은 트로트 가수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을 합니다.